네, 안녕하세요. 병장입니다. 하반기 7월, 그죠? 첫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동안, 그죠? 계속 공모주 도박판 위험하다. 그리고 금투세. 이게 하반기가 시간이 갈수록, 그죠? 수급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려는 했지만, 실제는, 갭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정세가 그죠 보이죠. 첫째는요, 우리가 금투세 이 부분은요 항상 그죠 개인들은 실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언론,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사이트 이런 쪽에 사람들은 정권가를 대변하는 거지 개인을 대변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위 1%만 문제가 있다. 별거 없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금투세 반대, 뭔가 서명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그죠 액션이 없어요. 그냥 뭐 여성적인 몇 명만 할 뿐이고 일부만 할 뿐이고 나머지는 별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그죠 돈 많이 버는 뭐 상위 1% 금수저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까지도 나오죠. 그런 식으로 장이 흘러가니까 지금 이제는 서서히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그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개인들이 이제 곡소리 내고 죽는다 소리 나와야 정치권에서도 뭔가 액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 액션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급은 점점 말라가요. 개인들은 그죠?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코스닥에 많이 주둔하고 있어요. 한 방을 노리고. 그런데 그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그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는 거예요. 왜? 수급이 없으니까. 말라버렸으니까. 그 수급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요, 개인들은 항상, 그죠? 본인 주식만 쳐다봐요. 본인 주식만 보고 있으니까, 그죠? 뭐 대주주 욕을 하고 뭐 세력이 어떻고 뭐 핸들링을 잘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개미를 털네 막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요 그 1차원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고 첫째는 지금 수급이에요. 수급 지금 신용 20조 정도 돼요. 그나마 코스피에 있는 신용 한 11조 정도는 큰 무리가 없어요. 뭐 대형주도 많이 포진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코스닥에 있는 신용 구조. 이게요, 얼마만큼 털려 나갈지 몰라요. 왜? 수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죠? 또 공모주 도박판. 개인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탕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모주 도박판으로 계속 뛰어들고, 기관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죠? 계속 공모주 도박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죠. 제가 대충 계산하기로 하반기에도 지금 대략적으로도 한 50개 정도가 공모주가 등록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공모주가 등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안 받아줘야 되죠.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죠. 계속 비싼 가격에 받아줘요. 첫날 시초가, 고가, 그 다음부터 끝없이 흘러내리고 물리고 손들치고 다음 공모주 또 한탕 노리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개인들 나름대로 또 돈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수급이 계속 마르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코스피는 외인들이 그죠? 선물 옵션을 이용한 그런 트릭으로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몇 개만 가지고 끝없이 지수만 끌어올려요. 그러면 정권가는 어떻게 해요? 한호하죠. 정권가는 열심히 지금 한호하고 있어요. 왜? 3,000이 보인다. 지수 3,000포인트가 보인다. 잔치집 분위기, 막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 코스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모주 도박판에 병폐 아무도 거론 안 해요. 결국은 주고 나는 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개인들만, 개미들만 주고 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신용 한 2조 이상 털리겠죠. 그러면 계좌로 한 사람은 몇 개나 털려 나갔을 거예요. 그 뉴스 한 줄도 거론 안 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예전에요, 한 2010년도경에 차화정 테마가 강력하게 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지금 연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요, 지금은요, 코스닥 스톱해야 돼요.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수급이, 코인 매듭이 풀릴 때까지는 지금은 코스닥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 이렇게 단정을 못하니까 갖고 있는 주식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된다.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당분간은 소형주, 품절주를 사도 코스피에서 사야 돼요. 코스닥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코스피의 대형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 보면요, 결국은 또 해소는 돼요. 언제? 신용도 털리고 개인 죽을 만큼 다 죽고 더 이상 도박판이, 공모주 도박판이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장세는 거짓말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요, 코스닥에 엄청나게 좋은 종목, 이익을 많이 내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포기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요, 어느 순간 기관 외인들이 슬슬슬슬 끌어모아서 또 폭등시켜요. 그게 주식의 반복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죠,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그죠, 현금은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생명줄이라고. 장이 나쁠 때, 좋을 때 봐가면서 그죠,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지금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 지금뿐 아니라 주식은 항상 그래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원칙만 지켜도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또 분산 투자, 그리고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죠? 뭔가를, 주식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내가 뭔가를 해서 실수를 했으면, 실패를 했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죠?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익혀야 되고. 그게 그죠,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느니, 그죠? 새롭게 지금 살아날 길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쟁이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는 쪽으로 거진 다 왔길래 이제는 간단하게 그 마무리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주식쟁이는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봐야 돼요. 더 열심히 종목을 찾고, 돈이 지금 어디로 몰리는지,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 길이 뭔지 열심히 찾는 거죠. 그런 과정이 뭐 주식으로서 뭐 살아남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부터 열심히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과정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